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또,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이 도래했어요. 자, 우리 내년도 이제 첫 기본 강의 스타트고요. 첫날이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같은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제 세무사 이윤엽이고요. 자, 우리 기본 강의는 회계사 1차, 이제 세무사 1차, 이제 수강생이 주 목적이지만, 혹시 또 이제 그냥 세금에 대해서 살면서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도 요즘은 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또 회계사 세무사 전문직을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 이제 대학교 때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 용어도 좀 어렵고요. 낯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좀 쉽게 이제 강의한다라는 게 제 이제 좀 자랑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 강의는 우리 1차 시험의 합격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우리 사실 이게 2차 시험의 토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 우리 세무사 회계사 시험은요 1차 시험에 이제 세법이 40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회계사 세무사와 1차 시험의 어떤 난이도가 뭐가 어렵냐 누가 쉽냐는 뭐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게 회계사가 1차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을 측면을 본다면 회계사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18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무사에서는 이제 계산이 12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시험에 도래하시면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 회계사는 시간을 많이 줘요. 1차 시험 때 120분을 주는데 상법이랑 같이 보거든요. 근데 상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도 좀 크게 나와요. 주에 시간을 많이 주니까. 세무사 시험은 재정학이랑 해가지고 80분 이렇게 40문제 80분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적으니까 계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나온다, 뭐 이런 어떤 시험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는 어떤 난이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기본 강의는 이제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분들 1차를 통과했어요. 2차 시험의 세법이 이제 세무회계라는 과목으로 진짜 이제 계산만 100점이 출제돼요. 계산만 100점. 물론 뭐 거기에 뭐 5점짜리의 서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여서 사실상 이제 계산 문제 100%. 요것도 이제 1차의 계산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새로 막 배운다기보다는 1차 때 배운 거를 더 늘리고 좀 크게 배우고 조금 더 지엽적인 것도 배우고 요런 세계관인 거야. 그리고 세무사 시험분들은 이제 자, 세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 세법의 어떤 이 법령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관련 판례들도 배우고 좀 더 취지도 자세히 배우고 1차 시험에 좀 없던 과목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세법학 1, 2예요. 200점이고요. 100점 100점.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 100%로 세무회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기본 강의 때 잘 해놓고 이거를 좀 이제 탄탄히 큰 틀에서 취지 위주로 숲을 보다 보면요 이제 2차 시험에 얼마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이제 공감이 좀 안 되겠지만.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수업 방식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 과목은 결국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론형이라고 나오는 게 말문제잖아요. 그럼 말문제는 뭐가 나오냐? 법문구가 그대로 거의 나와요. 물론 요즘은 좀 어렵게 법문구들을 조금 교수님들이 좀 변형하거나 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럼 이걸 그냥 무지성 외우면 되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시켰겠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빨리 합격하게끔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학원이다 보니까 그냥 외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사례를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뭔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법은 개정돼요. 세법은.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만 이 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줘야 돼. 이제 결국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안 까먹어요. 이게 이제 좋은 목적인데 사실 이런 취지 말이 쉽지 취지 사례 배우는 것도 처음엔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냥 외우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나쁜 생각 아니에요. 나쁜 생각 아닌데 나중에 가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하는 것이 좀 요즘 시험 트렌드에는 맞다. 뭐 암기를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암기도 해야 되지만 좀 이해를 바탕으로 보려고 하는 그 안목이 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교재도 처음에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명 우리 노랭이라고 수험계에서 부리는 세법 개론책이요. 사실 이 책은 저희 학원 출판사도 아니고 저희 저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대학교 이제 교수님인 분들이 쓰신 건데 왜 이제 두꺼운 이제 기본서를 쓰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대학교 교수님들이 수업 가르치는 그 교재예요. 학교에서 대부분. 근데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누구냐? 실제 대학교 교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뭐를 보고 출제하냐? 저 노랭이 책을 가장 참고해서 많이 출제한다고 실제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예제 사례들이 시험에 비슷하게 나온 적이 엄청 많아요. 그냥 매년 있어요. 매년. 그래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도 우리가 처음에는 좀 숲을 보면서 공부해야지 너무 암기식으로 봐버리면은 계속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부가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전반적인 틀을 잡으려고 할 때는 좀 이제 두꺼운 목차도 좀 많이 보고 사례도 많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그걸 반복하는 게 수험서여서 그 다음에 요하스로 넘어가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두꺼운 거 보고 막 주변 친구들은 얇은 책 보니까 저게 이제 가독성이 높아서 좋을 수 있다 하는데 사실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의 어떤 생각은 처음에는 크게 이해 위주로 학습한 다음에 그 이해가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요약서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약서만 반복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이해 위주로 하는 기본서를 보자. 여기 사례도 많고 취지도 많고 교수님들이 실제 출제할 때 참고한다. 이런 목적으로 보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에 이제 문제들은요 좀 적게 수록되어 있어요. 문제가. 근데 우리는 결국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 목적인 강의니까 최근 기출문제들은 제가 카페와 참고로 카페에 이따 또 알려드릴 텐데 네이버에 이제 킬링세법이라는 제가 킬링이라는 단어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의 투표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도 올려주고 사실 학원 강의에도 올려줘요. 여러 군데에 올려줘서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실강생들은 프린트해줘요. 프린트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오시면 돼요. 근데 이거 또 풀어보고 싶다 한 다음에 이제 카페 가서 참고하시면 돼요. 카페 가서.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 한 5개년 기출, 그리고 이제 기본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근데 최근에 이제 세법이, 사실 회계사 시험에서도 세법이 좀 어려운 편이고요. 세무사 시험은 좀 들쑥날쑥했었는데, 근래에 이제 준비생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세무사 이제 붙은 친구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5년 전에 붙은 사람이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시험이 이게 1, 2년마다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만 학교 가서 야 1차는 뭐 껌이지. 그냥 대충 봐도 붙어. 자 아니에요. 요즘 1차시 많이 어려졌어요. 그죠? 그런 이게 트렌드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붙었을 때 시절로 그 친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큰 틀의 공부 방법 이런 거는 들으면 좋지만 너무 새겨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달라. 3년 전만 하더라도. 그죠? 작년에 합격한 친구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들어야 돼요. 조언 들을 거면 많이 바뀌어요. 또 요즘은 새로운 내용도 많이 출제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공부 우리 방법 전략을 수립해야 돼. 그죠?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없는데 기출 문제 막 외우고 있어.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 실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에 복병은 경제학 세법이에요. 올해는 참고로 25년도 회계사 시험은 벌써 치러졌잖아요. 경제학이 아예 불폭탄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경제학이. 여기서 경제학과 세법은 보통 이게 보면은 전체 평균이 40점대예요. 40점대. 40점대. 여기 밑에는 합격자 평균이에요. 합격자 평균. 근데 이제 경영학이나 상법이나 회계학을 보면은 극히 이제 예외적인 해들을 빼고는 그래도 높단 말이에요. 그래도 꽤 40점 후반이나 50점까지 우선했는데 이제 경제학을 세법은 항상 거의 40점대 항상 거의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계사 수험생분들은 물론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세법을 어려워하는구나. 지금까지 이제 합격생들과 수험생들은 그럼 그 과목에 좀 투입을 많이 하셔야겠죠. 뭐 그런 느낌.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자, 세무사분들도 세법만 가져왔는데
자, 세법에 이제 일단은 여기 세무사분들이 이걸 봐야 돼. 응시자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특히 이 23에서 24는 5,000명 정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요즘. 근데 우리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의 큰 차이가 뭐냐면 회계사는 1차를 상대평가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좀 쉽게 내도 예를 들어 한 3,000명 뽑겠다. 3,000등 안에 들어가야 돼. 뭐 어렵게 나와도 3,000등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러기 때문에 회계사 난이도는 매우 일정한 편이에요. 이게. 세무사 시험은 이제 산인공 출제기간이 다르죠. 이제 산인공에서는 1차 시험이 절대평가죠, 사실. 60점 평균 넘고 과락 없으면 돼. 근데 이게 자칫 조금 쉽게 됐을 때는 18,000명에 많이 붙었을 때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막 47%까지 붙은 적이 있어요. 거의 반 정도가 붙은 적도 있잖아요, 1차 시험이. 근데 만약에 올해 이제 응시를 아직 접수를 안 했어요. 올해는 한 3월 말인가? 4월쯤 한다 그랬는데 뭐 대충 이 정도 비슷한 수치로 봤을 때 자, 50%면 9,000명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9,000명 뭔 상관이 어차피 2차는 또 700만에 들어가는 거잖아 하는데 이게 채점이 일단 힘들어요, 채점이. 이제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채점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이게 컴퓨터로 채점할 수가 없는 게 교수님 출제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에게, 원가에게, 세무에게, 세법학 이거를 한 문제당 교수님이 한 분이 출제하는 거예요. 한 과목당 4문제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교수님 출제하는 거야, 한 달 동안. 근데 5,000명도 지금 힘들어서 일단 교수님들이 자주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저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식이야. 근데 9,000명에다 우리 동차 떨어지면 유예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년도 또 2차 한 번 기회 주어지잖아요. 내년도도 예를 들어 한 뭐 5,000명, 그럼 14,000명을 관리해야 돼, 이게 또. 그러니까 이런 절대 기준에 어떤 부합하는 그 합격 기준에 따라 응시생이 많았을 때 이게 쉬워버리면은 2차 관리가 힘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무사 시험은 최근 들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실제 여기 합격률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약간 퐁당퐁당 느낌으로 한 30% 유지되다가 이때 확 떨어지고 또 이때 왜 쉬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계속 10% 중반대 합격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난이도를.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공이 빠져 있는 것 같다. 과락자도 많고 과락률도 보시면 이게 세법 40점 못 넘은 율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전에는 과락자가 30%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는 70%가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죠. 무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56%가 40점을 못 넘은 거야. 이게 예전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가짐 잡을 때 예전보다 확실히 1차 시험을 더 힘있게 쏟아야 되는 시기로 도래했어요. 이게 마음가짐을. 그래서 사실 저는 16년도 합격자거든요, 2차 시험이. 그러니까 1차 시험은 2015년도에 붙었을 거야, 아마. 그때는 사실 1차 시험 진짜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시험일 때 이제 도전하는 거여서 붙으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훨씬 더. 진짜. 인정하는 주변에서도 대단한 시험에 더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어려워졌고요. 세법. 그러면 왜 어렵냐? 첫 번째,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아마 세무사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양이 제일 많고요. 회계사분들은 재무회계도 양이 많다고 평가되지만 거의 제일 양이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수험생들. 그리고 양이 많이 하는데 낯설어, 이게. 살면서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의 휘발성. 금방금방 까먹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돼? 이런 거죠. 결국에 한 단어를 압축하면은 결국 이거예요. 수험 기간 동안 반복 학습. 그걸 공부해서 회독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막 6개월에 1회독 막 이래버리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주기별 1회독, 그 빠른 회독을 통한 반복 학습밖에 없었다. 결국 모든 합격생들이 공통점으로 어떻게 합격이냐 물어보면은 이 학습은 꼭 얘기한다. 이게 반복 학습을 통한 빠른 회독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 강의는 호흡이 길고 처음 듣기 때문에 1회독을 천천히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 뭔가 회독을 돌릴 때는 우리가 이러고 싶어. 막 이제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까지 처음부터 다 해야지. 그리고 이해하면서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하려고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노력하는 거 맞지만 이해가 될 때까지 해야지는 또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내가 확실히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저는 이해가 돼야 다음 진도가 넘어가지고 성격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변화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맞지 않는 방법이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되는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합격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선생님, 저는 진짜 이해가 돼야 넘어가거든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해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에서야 이해하려고 하면요. 기본 강의 듣고 시험장 들어가서 다 합격했겠죠. 왜 기본 강의 심화반 객관식 있고 평균 기간 수험 기간이 2년 3년이겠어요.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는 과목이니까 이제 수험 기간 2, 3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 된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1회독이 6개월 더 걸려요 사실은. 그러면 다음에 볼 때 이 앞에 내용이 기억날까요? 다 까먹어요. 저는 어제 점심 메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다 까먹어. 그럼 다시 또 이해하려고 시험 많이 투입해야 되죠? 그럼 또 이렇게 다 까먹어. 그럼 1년 동안 2번 보고 들어간다. 10점 나와요 10점. 10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찍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자 처음에는 좀 밀고 가야 돼 이게. 어려운 거 있으면 일단 천에 과감히. 왜? 다음 해독이 있잖아요 우리. 1회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다음 과정 다음 컬에서 또 똑같은 거를 많이 확장팩으로 배우다 보니까 과감히 철회해줘. 이제 지엽조역 이런 것들은. 그리고 2회독 때도 더 좀 주기를 짧게 자자 이제. 왜? 두 번째 들이 확실히 잘 들릴 거죠. 1회독 때 이해된 게 있겠죠. 그럼 더 이해되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3회독 때부터는 좀 안 했던 것도 해주세요. 이제 좀 어려운 주제도 해주세요. 주기를 좀 더 짧게 가지세요. 이런 느낌을.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 느낌은 아니지만 큰 어떤 공부 방법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큰 공부 방법은 큰.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이게 양 많고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교 시험인 예를 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 있잖아요. 1학기, 2학기. 근데 우리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묶어서 한 범위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시험 한 달 전에 대비한다고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이렇게 쭉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라톤 싸움으로 꽤 요즘 뭐 유행으로 본다면 MBTI 약간 제의적인 느낌으로 계획적으로 철저한 회독을 거쳐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알겠죠? 1회독 때 마스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회독을 통해 이해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일단 1회독 때 최근 기출문제라.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있고 10년에 한 번 나온 주제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처음부터 커버를 다 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과감히 주요 주제만 하는 거야. 괜찮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냥 깡암기보다는 나중에 덜 까먹는 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취지 사례를 넣으면서 이해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다 결국. 이걸 이제 적정한 주기별로 반복을 하는 거다 이 작업을. 그게 세법의 전략이에요. 다시 그죠? 이게 노하우고 이게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도 한번 볼게요. 우리 회계사분들은요 워낙 과목이 많기 때문에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보통 객관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요즘엔 회계사 시험도 어려워서 심화반을 넣었어요. 근데 그럼 심화반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 하면 좋겠으나 또 이런 분들이 있어. 기본 강의 끝나고 또 수업을 듣기보다는 약간 혼자 공부 시간을 갖고 그리고 한 번 더 수업을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 분들은 심화를 과감히 스킵하고 혼자 공부한 다음에 객관식 들으세요. 그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야. 근데 또 혼자 해보면 그럴 거야. 이게 좋은데 진도를 잘 못 빼요. 그러니까 이게 2년차 그때부터는 자기 학습이 많아지고 수업이 줄는데 1년차 때는 모든 수험생 합격생들이 수업을 많이 들어요. 1년차 때는 수업에 치이는 게 맞아. 왜? 혼자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진도가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진도를 뽑다 보면은 이해가 잘 돼. 이게 뒷내용과 앞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야. 이게 앞챕터의 앞챕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가봤어야지 앞에가 이해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영화 같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내용들이 다. 그래서 심화반을 듣는 건 전 추천드리지만 필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예요. 필수는 들으면 좋다. 개인적으로 들으면 좋다고. 객관식 끝난 다음에 GS는 일명 용어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계사 세무사에서는 시험 보는 과정을 GS라 그래. 1차 시험. 뭐 그룹 스터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 이게 어원을 내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 찾아본 게 아니라 알아봤지 그냥. 근데 모여서 우리 시험이나 봐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시험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찌라시예요. 아무튼 시험이에요 이거. 학원에서 시험 용어고. 자 세무사분들은 교재 설명도 들어가면요. 자 이제 입문 강의 끝났으니까 이게 노랭이 진행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명 요약서예요. 세법 마스터라는 책의 요약서예요. 책 이런 제목도 알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로 큰 틀 잡았으면 반복 과정을 통해서 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어떤 사례나 어떤 큰 불필요한 시험의 지엽주기 뭐 이런 거 좀 쳐내면서 요것만 이제 반복하게끔
가는 거고, 자, 이때는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많이 수록했어요. 그래서 1000문제 정도 있다 보시면 돼요. 1000문제. 1000문제 5회독 정도 할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1000문제를 다 5회독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쉬운 문제는 한두 번 풀고 그냥 안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00문제 중에서 나한테 쉬운 문제가 뭐 200문제라면 800문제로 바뀌겠죠. 또 다음 과정에서도 쉬운 문제 뭐 다 맞췄는데 하면은 또 안 풀겠죠. 이렇게 줄이면서 5회독. 알겠죠? 그런 느낌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 300제. 또 이게 없었던 이제 예상 문제들, 아니면 우리 시험과 유사한 타 시험 문제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대비하고, 또 이거는 시험. 이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고요. 세무사분들은 아무래도 시험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어서 심화가 거의 약간 필수로 들어가요. 시험 필수로 들어가시는 중에 중간에 붕 뜨면은 오히려 슬럼프야, 이게. 근데 회계사는 1차 과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심화가 선택이었다면은, 세무사 시험은 1차 과목 상대적으로 회계사보다 적기 때문에 2차를 미리 대비하시는 게, 다들 처음에 시험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하고 난 사람들은 되게 만족했어요. 이래서 왜 하는지 알겠다, 하길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일어나니까 요거는 1.5차가 아니야. 1.5차가 1차와 2차에 많이 나오는 주제를 가르치는데, 내용 설명은 약간 1차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만 이 문제풀이를 2차 문제집으로 해요. 그래서 약간 1.5차가 된 거야. 알겠죠? 설명은 자세하지만 문제는 2차 문제를 푼다. 그래서 약간 1.5차라고 해요. 1.5차. 근데 이제 시험 도래했을 때는 2차 가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똑같이 회계사처럼 객관식 봐요. 여기는 진짜 아까 그 객관식 첫 문제 푸는 거 그거고,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또 시간이 많아서 이게 있어요. 최종 정리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쪽집게 특강. 이때쯤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주로 이제 시험에 정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만 정리한단 말이에요. 약간. 그리고 똑같이 시험 보고. 안 그래도 저번 주말이 첫 GS였어요. 올해 시험 들어가는 학원에서. 그래서 올해 응시생이 학원에도 굉장히 많이 올려서 강의실을 거의 다 썼다 그랬어. 금토일. 엄청 많아가지고 바글바글 해요. 이게 이제 전국에서 다 와서. 자, 그래서 교재 설명이 들어가면 이게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똑같은 거는 이제 패스하고요. 우리 심화 강의에서 요약서로 넘어가면서 요게 보통 세무회계 연습서 이렇게 붙인 말이 2차 세무회계 문제집이에요. 용어 같은 거 아시면 좋아요. 연습서라고 이제 붙이는 용어가 2차 문제집이야. 2차 문제집. 요거는 이제 요약서. 알겠죠? 마스터가 요약서, 여기가 이제 2차 문제집. 제 문제집. 여기 책 빠져있네. 객관식반. 객관식 문제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300제 이거 똑같고요. 이제 자, 그리고 요약서 활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약서는 우리는 정말 이제 수험을 빨리 합격하는 방법으로서 수험에 잘 나오고 막 헷갈리는 거 정리해놓고 이런 책들인데, 어느 정도 노랭이 아까 말했던 기본서를 이해한 다음에 빠른 해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걸로 반복하시는 게 좋다, 그런 거야. 이제 처음부터 보기에는 너무 암기식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뇌가 너무 이게 큰 틀 없이. 그래서 이제 노랭이 좀 보고 가는 게 좋다. 올해 다 합격생 수기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GS는 꼭 봐야 되나요? 이런 하는데, 저는 GS만큼은 꼭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게 시험 대비를 해봐야 돼. 경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하는 거랑 시간 딱 재서 통제돼서, 그냥 앞에 그 학원 직원이 감독관처럼 계세요. 시간도 다 통제해주고 OMR 카드 맡기까지 해서 제출하는, 우리 진짜 히코스도 엄청 신경을 써서 실제 시험지랑 똑같은 용지 이런 것까지 안 해서 종이까지 똑같이 만든다고 들었어.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시험처럼 분위기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뭐 젊은 에너지를 통해서 문제를 매년 새로 제작해요. 그래서 또 작년에 본 사람 또 봐도 뭐야 바뀌었잖아 이러면서 많이 틀릴 거예요. 또 이게. 그래서 GS는 초지생이라면은 반드시 시험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OMR 마킹도 해보고 떨리는 어떤 느낌도 생각해보고, 앞에 계산기 친다고 저 계산기 좀 살살 치세요 이럴 수 없죠. 그죠? 시험장에서 뭐 감독관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안 칠까? 내가 기막을 막아야 돼. 이런 경험도 다 해봐야 돼. 그죠? 이런 경험. 앞에 막 아저씨가 트름해. 진짜 화난다 하지만 어떡해. 뭐 나가? 그냥 코 막고 봐야지. 뭐 이런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GS 활용법 이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카페에 이제 자료를 많이 올려줘요. 이제 퀴즈 같은 것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두세 번 풀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 킬링세법 치시면은 이제 등업해서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시는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도 자료 많이 올라가니까 오며 가며 이제 시간에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인강생 분들은 거의 홈페이지 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루 안에 보통 답변 받고 있어요. 주말 빼고. 그리고 실간생은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 거의 교탁에 있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이제 쉬었다 오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실제 학교생도 지금 되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다 했었지만, 저희는 직업이 답변을 달아야 되는 강사야. 학원 강사,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창피하지 마시고, 물론 가끔 혼낼 수도 있어요. 저희도 인간인지라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상처 주진 않고, 그죠? 요런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서 설명했었는데, 약간 요 정도의 쿠사리는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성스레 답변해 주시고, 관련 법조문도 우리가 첨부하면서, 이 관련 조문이다. 그래서 질문, 그러니까 서슴없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의 이제 내용이고요. 마지막, 그래도 우리 불같은 시험에서 동차 합격생 후기를 통해서 전략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올해 동차 합격생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이분도 그럼 동차를 합격할 줄 알았냐? 다 몰라요. 자, 합격 나오기 전까지는 합격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 거야. 어쨌든, 그죠? 이 불시험에 1년 몇 개월인가? 1년 2개월인가 3개월만 합격하신 분이고, 지금 또 저한테는 운이 좋게도 이 친구가 아직 대학교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 투입되기 전에 졸업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저희한테는 왜 소중한 자산이면 합격생이니까 실력은 검증이 됐죠. 저희가 매년 책을 개정세법에 따라 바꿔주고 모의고사 같은 거 검증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알바비 주면서 교정시켜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교정이에요. 우리 25년도 교정 보는 친구야. 동차 합격생. 너무 또 잘해. 교정도 잘 봐. 그래서 처음에 세법 방대한 양에 놀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미리 1년 전에 체험한 우리 올해 동차 합격생, 작년 동차 합격생. 자, 원래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 놀라지 말아라는 거야. 이게 이거 왜 까먹지? 내 뇌가 이상한 건가? 다 그렇다는 거야.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인드 진짜 중요해요. 일단 1회독을 밀고 나간다.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거야. 의장. 이해가 안 돼도 밀고 나간다. 진도를 먼저 뺀다.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마인드가. 그리고 객관식 그 뒤 과정에서 회독을 쌓는 전략이 주했다. 자기 동차의 그 지금 전략은. 그리고 기본 강의 수강할 때 마인드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해당 주제를 마스터하자. 기본 강의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때 마스터하자. 절대 까먹지 말자. 이런 마음가짐 위험해요. 슬럼프 오고 그게 안 돼요. 일단 될 수가 없고요. 일단 해당 내용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노력 정도 하는 게 좋아. 이해 안 돼도 좋아. 노력 정도.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 돼. 일단 1회독 때는 넘어가. 그리고 이해가 되면은 암기는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좀 이해 위주로 노력을 했고, 또 당장 어제 배운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거 중요해요. 우리 기본강의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합격생이 다 그런 불안감 속을 이겨내면서 한 거야. 이게 최악인 거야. 어제 배운 거 기억 안 난다. 오늘 거 복습하지 말고 어제 거 복습하고 가자. 그 오늘 거 못 하겠죠 또. 아니 오늘 거를 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하게 돼. 잠을 규칙적으로 자셔야 돼. 일단 이게 시험 패턴 때 고정된 생활을 해야 되지, 공부가 잘 되는 날 새벽까지 하고 안 되는 날 푹 자고 이거 최악이에요. 그냥 루틴이 회사원이야. 우리 회사원. 그냥 우리 회사를 9시, 요즘은 뭐 유연 근무제가 있지만 그냥 9 to 6 뭐 이런 느낌으로 9 to 10 이렇게 규칙적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앞만 보고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 과정. 알겠죠? 뭐 누적 복습 이런 거 처음에 안 돼요. 끝이 없어. 그러면은 하루에 못해. 헤르미온은 약 먹고 계속 돌려야 돼. 회독을. 죄송해요. 해리포터 제가 좋아해서. 자, 두 번째는 버리는 주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 이것도 좀 뒤에 회독이 어느 정도 거쳤을 때 말하는 거야. 처음에 회독 때는 좀 버려도 돼. 처음에 회독 때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주요 주제는요, 이런 마인드 되게 좋아. 이 사람 괜히 동차가 아니야. 다 동차는 이유가 있어요. 전략을 잘 짜. 잘 나오는 주제는 정말 깊이 있게 어려움까지 다 가자. 이런 거야, 지금. 잘 나오는 주제는. 근데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주제는 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동차생도 버리기도 하고 최대한 많이 했지만 버린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기타 세법이 시험 또 뭐냐면은, 자, 우리 이건 좀 설명드려야겠네. 여기서. 자,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처음에 아무것도 여러분들 모른다는 과정에서 수험계의 어떤 전략,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정할게요. 자, 기본 과정에서 요거만 배워요. 일단
이게 약간 주요 세목이야. 이게 주요 세목. 일단 요게 1차에 회계사도 요게 거의 33개가 출제돼요. 세무사는 요게 28개 출제돼요. 세무사는. 근데 이게 왜 또 주요 세목이냐면 세무회계는 요거 세 가지로 100점이야 이제. 세무회계는 2차에. 근데 이게 내용이 어렵고 요게 양이 많고 많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그냥 기타사법이라는 거야. 나머지를 기타사법이라는데, 자,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사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세기본법이랑 줄여서 국기법,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럼 이건 언제 듣나요? 시험 한 3달 전에 들으셔도 될 정도로 내용이 많지 않고 좀 쉬운 편이에요. 본인이 불안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무료 특강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최소 기본 과정 끝나고 듣는 게 좋아요. 이거는 기본 강의 때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 여기 이거는 한 객관식 과정부터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게 5문제 뜨고 이게 2개가 뜨기 때문에 제끼면 큰일 나요. 세법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해 다, 그죠? 세무계사도 상대평가니까 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고 지방세라는 법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건 보통 제껴. 왜냐면 2차에 안 나오고 1차에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이만해. 너무 이게 투입 대비 효율이 안 좋은 거야. 이거는 그냥 전국 수험생이 제끼니까 제끼면 돼요. 그래서 있어. 그리고 이제 세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타세법이 훨씬 중요한 게 국기법, 여기는 국징, 또 조처, 국조법. 자, 요게 합쳐서 12개가 나와요. 442에서. 많죠. 1차에 40문제 중에 12개가 많잖아요. 30%잖아요.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박살. 이건 또 다 말문제야. 웬만하면 말문제고, 법소보다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워서 나중에 하는 거, 오히려. 쉬워서 나중에 하는 거고, 요거는 심지어 2차에 안 나와, 이게. 우리가 결국 1차 시험만 통과하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사 세무사라는 전문직 타이틀을 얻으려면 2차 시험까지 통과해야 되는데, 이 법수업은 다 2차의 주요 세목들. 2차까지 다. 근데 요 기타 세법들은 주로 1차에만 나온다는 거야. 물론 회계사는 요게 2차에도 좀 나오고, 요게 세무사는 세법학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주로 1차 시험에 중요한 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약간 느낌이. 그래서 요것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항시 무료 특강 열려있기 때문에, 불안한 분들은 뭐 무료 특강 들으면 되는데, 또 매년 개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 한 3달 전쯤에 또 무료로 찍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올해 것도 최근에 끝났어요. 왜냐면 이게 개정이 올해 되게 늦게 됐어. 좀 이게 2월 말에 통과가 됐어요. 개정사법이. 3월 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진행을 한 거야. 그때 진행. 알겠죠? 요런 구조야. 그래서 기본 과정에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출시생이. 국기법 상증세가 시험범인데 왜 안 하나요? 무료에 따로 있어요. 알겠죠? 무료 특강으로 따로 있어요. 요거 세무사분들도 그죠? 무료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타세법이란 용어가 저런 거야. 요거 시험 직장에 힘든 상태에서 들었는데 투입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제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꼭 가져가시고요. 또 세법은 양이 재무회계를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자, 이런 매일 꾸준히 공부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어렵다고 이런 후순위로 밀고 사람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자꾸 마지막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꾸준히 넣어야 돼요. 세법은. 투입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음 가지고 가려야 돼요. 기출문제 외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매번 새로운 포인트가 출제되기 때문에 미출제된 포인트를 오히려 추가적으로 공부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죠. 그리고 회독을 잘 돌리기 위해서 이미 앞에 이제 시험 문제 보면 말 문제가 중복된 지좀 많을 거 아니야. 기출 문제가. 그리고 내가 너무 알고 있는 지문이야. 이거 또 보는 게 의미가 없어. 제껴줘. 지우고 헷갈리는 부분 새로운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회독 과정에 거칠 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가져야 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스킵하면서 모르는 내용 위주로 회독을 돌려야 하지만 5회독, 뭐 10회독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동차생 요거 정리된 거네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올해 불같은 시험에서 동차생이고 또 이 친구가 올해 유튜브에 전화, 영상 인터뷰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좀 많은 정보를 조금 들으려고 하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방법을 딱 따라하기보다는 그 여러 합격 수기 중에서 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이럴 거다.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그걸 좀 흉내내는 식으로 한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다 가닥이 와요.
이거 다 경험과 시간 얘기를 준 거야. 처음엔 불안하고 몇 시간 해야 돼요, 참 몇 시간 자야 돼요 이런 거 있는데 다 답이 없어. 왜? 합격생마다 다 달라. 다 달라. 저는 7시간씩 잤거든요. 어떤 친구는 5시간이 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가 6시간 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 무의미한 거야. 그죠? 우리는 이런 단기 마라톤 싸움이 아니라 완전 긴 여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죠? 2차까지. 거의 이제 가족보다 저를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 윤돈쌤이랑 저희가 소위 맞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매일 봐, 거의 막. 인강세대도 매일 봐서 막 정들고 막 그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또 1년 동안 좀 재밌게 저희가 또 장점이 좀 웃기려고 노력을 많이. 웃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트렌드로. 호흡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거고요. 잠시 이제, 여기 책 포지만 하고 잠시 쉴게요. 책 소득세. 자, 이게 노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행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책이 무거우신 분들은요, 그 스프링 한다 그러나? 여기 강남역 주변에 스프링 하는 애들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요 세 개만 나가니까 무겁기 때문에 스프링 추천드려요. 오히려. 자, 진도 순서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스프링도 요렇게 세 권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회계사분들은 요거 2개만 나오니까 이거 2개 묻고, 회계사분들은 세무사분들은 요렇게 나오니까 요렇게 묻고, 그죠? 이렇게 싹 다 묶어달라고 하면 돼. 그래서 법인세 1권, 소득세 1권, 부가세가, 법인세는 또 되게 두껍기 때문에 법인세를 2권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진도 순서 이렇게 나갈 거고, 기본 과정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법만 진행한다는 거. 나머지는 다 무료 강의에 항시 매년 찍는다는 거예요. 이 책이 무겁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죠? 진도 순서도 많이 물어봐요. 소득세 다음에 부가세. 선생님 그럼 왜 법인세는 나중에 하나요? 자, 법인세는 회계적 지식을 많이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회계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이제 회계 원리 배웠어. 그죠? 윤도쌤한테. 지금 차변, 대변 막 이런 거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법인세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 법인세법 배우기에는 너무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를 후순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선생님마다 그냥 차별적이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만들어진 세금이 소득세야. 그래서 이제 어떤 세금이 만들어진 어떤 과정 그런 것도 소득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부터 나가요, 참고로. 알겠죠? 그래서 책도 이제 당분간은 소득세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소득세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유인물은 제가 나눠드리고, 그래서 소득세 여기 목차 한번 봐볼게요, 이제. 얘를 좀 쉬자, 이제. 자, 책은 또 전자칠판으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요것도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 출판사도 아니고, 그게 위법이야, 위법. 저도 따로 이제 돈을 주고 그래서 책은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상경사 이 출판팀에서 저희한테 샘플 교재를 주는데 이렇게 PDF로 바꿔놓은 거는 저도 그 돈 주고 맡겨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마음은 당연히 저도 드리고 싶지만 그게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스캔으로 하신 분들, 태블릿 PC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캔 하시는 분도 많다. 이러고 첫 시간이니까 알려드리고, 자, 소득세 보시면요 내용이 꽤 상당해요. 두껍죠. 300페이지부터 800페이지가 500페이지야. 이거 물론 나중에 요약서로 이게 압축하면은 이게 없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이제 FM대로 적은 거야. 이제 법을 약간 사례와 어떤 구조를 짠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1절에 소득세란 무엇인가 이런 걸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소득세인데, 개인소득세 이건 이제 개인의 소득 내시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제 2절부터 약간 4절까지가 잠깐 묶어볼까요? 2절, 4절 묶어볼까요? 이렇게. 종합소득 이렇게 적어볼게요. 종합소득. 일명 우리 뉴스나 언론 이런 데서 한 번씩 들어본 종합소득세라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이 번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해요. 종합소득세야. 그러니까 저거를 보통 5월달에 세금 신고하는 거예요. 5월달에. 그 안에서도 우리 주로 뭐 은행에 저축하거나 요즘 금리가 낮아서 좀 잘 안 하죠. 그래도 우리 시드머니로 주식 투자하죠. 그래서 배당을 받겠다. 이런 금융소득들 1절에서 이제 2절에서 바로 배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무사 합격하시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거 배우실 거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 2천만 명인가요? 엄청 많은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이제 과세되는지,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은 이제 낯설지만 먼 미래에 은퇴하셔서 더 이상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에 체력이 안 돼. 그때 그동안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타요. 일단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들어봤죠? 그죠? 요런 것들 세금 얼마나 떼는지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제가 토요일에도 로또를 샀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5천 샀는데 5천이 된 거야. 한 번에. 너무 신기해요. 산지 한 5년 됐나? 그걸로 바로 얹혀서 샀죠. 당연히 안 됐어요. 20번대가 6개 있더만 작년에. 저번 주는 그죠? 20, 21, 23, 24, 26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1등이 엄청 많어. 그래서 1등이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로또 당첨금이 기타 소득세 내시는 거예요. 그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여기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에 없지만, 이런 소득은 아니지만 우리 소득세가 과세하는 소득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떤 소득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가지 정도의 기타 소득을 배울 거야.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7, 8, 9절에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그 안 내면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제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납세 절차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납세 절차로. 이 종합소득세의 납세 절차. 근데 또 여기 2, 3, 4절은 큰 틀에서의 원칙적인 어떤 과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항상 우리 세법이 어려운 게 예외가 있어. 그죠? 어떤 A 방법으로 과세하려고 해도 이제 실무나 경제 변화 이런 거에 따라 그 방법으로 하면 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이나 문제가 된다면 원칙이 아닌 특별한 과정으로 과세하자. 뭐 이런 규정들이 5절에 나와 있는 거야. 이 종합소득의 특별한 규정들. 5절이야, 5절. 그리고 이제 요 종합소득 묶은 다음에 어떤 과세표준이라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득공제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더, 그죠? 150만원 막 인적공제 빼주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막 까주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배우는 파트가 7절이에요 이제. 여기 중에요 6절이에요. 6절. 인적공제 같은 거, 이제 소득세의 특징들, 부양가족 많으면 소득공제해줘.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한 다음에 또 뭐 빼주냐면요, 병원비 쓴 게 있어요. 내 소득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비 갔는데 세금 많이 내면 좀 그러니까 병원비 공제해줘. 이런 게 의료비세 공제. 그리고 우리 종교단체 막 기부하고 그러면요, 영수증 받아서 기부금세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결혼하면 50만원 세금 공제 받아요. 양쪽 다 50이어서 부부 기준으로는 100만원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 50, 여자 50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원 세금 깎아줘. 이런 제도를 배우는 게 여기 파트야. 7절 종합소득세 계산. 그래서 여기 뭔가 소득들 각가지 배운 다음에 특별한 규정들 몇 개 배우고 깎아지는 것들, 막 소득공제, 세액공제 막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배워서 나온 세금을 9절에서 어떻게 내는지 배우는 거죠. 이 목차를 보시면. 근데 여기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퇴직금 받은 거. 퇴직금 세금 얼마 떼는지. 퇴직소득세는 왜 따로 배우냐면요, 실제 얘랑 별도로 가세요. 얘는 퇴직금은 사실 우리 일생에 한두 번 탈까 말까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이렇게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가세하다 보니까 절도 따로 나와 있는 거야. 약간 퇴직금 세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10절. 10절을 일단 난이도 상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주눅 들지 말라고. 원래 어려운 주제야. 실무 가면 훨씬 어려워요. 일명 우리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도 어려워하길래 제가 작년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본과정 끝나고 심화과정 때 무료특강으로 빼버렸어요. 무료특강이 왜 좋냐? 계속 들을 수 있어. 어려운 거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틈날 때마다 듣게끔 기본과정 끝나고 무료특강으로 진행했어요, 작년에.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한번 기본과정 때 그냥 제껴버리면 이게 제끼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제끼면 좀 안 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요것도 저는 무료특강으로 뺐어요. 과감히. 양도세 굉장히 많아요. 한 양도세만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배워요. 양도세만. 그죠? 우리 하루에 4시간 배우잖아. 그죠? 양도세만 4, 5일 배워야 돼.
근데 이거 배우고 나서 지금 부가세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지금 멘탈이 막 붕괴돼가지고요. 지금 막 선생님 세무사 할까요 말까요 막 이런 고민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조사 한번 사지만 무료로 나중에 뺄 거예요. 무료로 뺄 거예요, 양도세. 그리고 요거는 정말 이제 특수한 규정이어가지고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객관식 가정 때 그냥 1시간 정도 들으시면 돼요. 중요도가 굉장히 낮다. 사실상 10절까지 힘있게 하시면 되고요. 실제 10문제가 출제돼요. 자, 여기 소득세 여기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몇 문제 나오고 난이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에 맞춰서 힘을 주고 빼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회계사 세무사 다 10문제예요. 적어줄게. 자, 소득세 회계사분들도 10개, 세무사분들도 10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근데 왜 나눠냐면요. 자, 우리 말 문제를 이론형이라고 하고 계산 문제는 그냥 계산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반반이에요. 또. 말 문제가 5개, 계산 문제가 5개야. 자, 이런 느낌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합격할 시험의 제도를 배우고 있는 거야. 40개 중에 10개, 말 5개, 계산 5개. 그죠? 소득세가 보통 몇 개 맞으면 좋은 평가를 이러냐? 사실 매년 다른 게 어떨 때 소득세 게으르게 내고 어떨 때 소득세를 쉽게 내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시험장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올해 회계사 시험은 소득세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 세무사 시험은 안 치렀잖아. 올해 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렵게 쉽게 나오던 5개 이상 맞추면 잘했다 평가돼요. 1차 시험에서.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는 세목이라는 거야. 그렇죠? 양도 있고 난이도가 좀 있는 세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겠죠. 2차 같은 것도 살짝 미리 설명드리면요. 2차 미리 설명드리면은 2차 지금 세무회계로 가볼게요. 30점이 출제돼요. 이것도 고정이야.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무회계 30점. 100점 중에 30% 많은 거예요. 그죠? 30점. 우리 40점 일단 넘는 게 목표잖아요. 과라 30점이야. 30점. 근데 세무사분들은 세법 워낙 중요하니까 세법 학이란 과목에도 30점. 여긴 없고 회계사분들이 이제 세법학 안 나오고 없고 과목이 없고 이제 세무사는 세법학으로 30점. 그래서 주요 세목이 되는 거예요. 주요 세목. 그죠?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2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세법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겠지만 과거에는 좀 판례 위주로 나오던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어 이게. 왜냐면 판례는 워낙 또 범위가 많아. 어떤 판례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판례는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계속 늘어나. 25년 판례, 26년 판례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가 늘어나니까 수험생을 힘들게 해. 다 공부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좀 주요 판례 위주로 배운 다음에 새로운 판례가 시험에 나와도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서 이런 느낌이겠다. 약간 이런 푸는 시험이었다면은 이제 최근에 한 4년 전인가요? 이제 꽤 오래됐죠. 어떤 세무사 시험이 크게 한번 이슈가 되면서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좀 시험에 어떤 공정성 문제 제기가 되면서 판례보다는 정답이 좀 명확하게 있는 법령 위주로 시험 출제가 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거야. 왜요? 판례는 공부하기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법령 위주는 이 1차 시험에 세무사분들 1차 시험에서 잘 공부를 해놓으면 크게 공부할 게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그거를. 근데 이해가 된 상태니까 외움도 쉬워. 1차 시험 잘 해놓으면 요즘은 세법까지 커버가 돼 실제. 그래서 옛날보다 어떻게 보면은 세법과 공부는 매우 수월해졌다. 하지만 뭐가 어려워져요? 이게 어려워졌어 이게 쉬워지는데 요것도까지 쉬워지면은 또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도 다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거 알아요? 혹시? 그 말이 무슨 냐면은 700명 뽑잖아 세무사 시험. 근데 60점 넘은 사람이 예를 들어 1500명이야. 그럼 1500명이 합격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700명은 60점 못 넘었을 때 700등이 그때는 1등부터 700등까지 줄 세워서 합격이다 하는데 혹시 시험이 좀 쉬워서 아니면 애들이 잘해서 다 60점을 넣어버린 거야. 극단적으로 막 5000명 60점 넘은 거야. 그럼 5000명 합격생이에요. 제도가 그래요. 제도가.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학을 쉽게 내면 얘도 쉽게 냈을 때는 다 60점 넣겠죠? 그러니까 세법학은 그 논란 때문에 쉽게 낼 수밖에 없어져서 반대로 덩달아 세무회계가 어려워진 거예요. 요즘 트렌드는. 뭐 유행이 이게 몇 년까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 트렌드가
유지될 거로 판단돼요. 그러니까 1차부터 계산 문제 소홀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요즘은. 진짜. 예전이랑 바뀌었어. 예전에는 여러분들 세무회계는 그렇게 안 어려우니까 1차 하시면 조금 확장팩하고 세법학 많이 하셔야 돼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세법학 판례 공부하고 세법학 과락 넘는 게 우선 목표다. 바뀐 거야, 이 트렌드가. 아예 역으로. 세법학은 그냥 무조건 40점 넘는 거고, 이게 못 넘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 다 이제 오히려 세법학의 전략 과목이 될 정도로 쉬워. 근데 세법학 80 나도 세무에게 40 못 넘으면 떨어지잖아요. 40은 넘겠죠. 우리 작년 과락률이 80, 78%나? 78%가 그랬어요.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1차부터 좀 계산을 탄탄히 하시는 게 세무사분들한테 이제 개인적 조언이야. 그렇죠? 버리지 말라는 거야. 버리지 말라는 거, 그죠? 그래서 OT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진도 나가볼게요.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